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뭐냐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 있는 임대인이 쉽게 던질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물건만 주의하면 돼요. 8월 전세대란 없다. 딱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없어. 진짜 없어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대란은 없지만 네. 월세가 너무 심해서 네. 결국에 임대 시장은 지금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계신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전세 대란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근거는 일단 임차 수요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임차 수요가 줄은 게 무주택자 위주로 폭등장에서 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임차인이잖아요. 내 집 마련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자가로 전환을 네,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임차인 수요가 한꺼번에 확 줄어드니까 지금 수요가 없는 거죠. 임차인 수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투자자들이 많이 사놓은, 그동안에 한참 올라갈 때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놓은 그 투자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금 같은 경우에 수요 공급이 임차 시장에서 어긋나 있어요. 공급이 더 많은 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딱 들어서면서 사실 만약에 임대차 3법이 적용이 안 됐으면 전세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이 폭등한 아파트 위주로 이제 끌려가면서 그런 것들은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데 나머지 이제 좀 중저가 주택 이런 것들은 임대 시장이 안정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임대차 3법 적용할 때 절대 지금 임대차 3법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되면서 이제 다시 전세가 한번 폭등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임차인들은 이제 오른 전세가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수요도 줄었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이 이제 임대차 3법 2년 되는 시점이 8월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로 전환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금리 급등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원래 전세를 선호하거든요. 네. 원래 이제 전세 들어가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전세를 선호했던 건데, 지금은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 시장하고 적응하기 전에 사실 월세는 약간 고정 느낌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월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싸진 느낌이 생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월세로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월세 수요가 좀 몰렸잖아요. 네. 그럼 임대인들은 월세를 또 올리겠죠. 올리면 사람들은 다시 전세가 상대적으로 싸지는 시기가 되면 다시 전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전세는 이제 종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았었죠. 네. 특히 이제 2012년, 13년도에 어마어마하게 거의 대세가 될 정도로 네. 전세 없어진다가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땐 전세 물건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세 없어진다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엔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났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네. 이걸 시장 분석을 쭉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전세가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까도 연구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에 뿌리 있게 자리 잡은 제도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려면 네.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소용이 없어야 돼요. 아하. 둘 다 효용성이 없는 상황이어야 둘 중에 하나만 효용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존치가 돼요. 아, 그렇네. 네, 존치가 되고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되면 무조건 전세는 갭 투자에 의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사실 둘 다 효용성이 없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리하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어떤 이런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임차 수요자들이 전세보다는 지금 차라리 월세가 낫다라고 생각해서 월세로 몰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대로 전세가가 형성된 거. 네네. 그거 두 가지가 일단은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 임대를 줬던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역전세가 이제 예.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많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 이거 잘못 전세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나 혹은 네.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지? 네네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네. 분들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는 좀 그렇고 어쨌든 네. 전월세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집을 고르면 좀 좋을지. 사실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그 불안감을 너무 그 크게 과대 해석한 측면이 많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막 뉴스도 나오고 막 네. 장관도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깡통 전세라는 프레임이 너무 이제 네. 크게 이제 자리 잡아서 모든 주택이 다 막 깡통 전세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임차인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임차료는 뜯길 가능성이 웬만하면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증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한 아파트나 뭐 주택들은 보증보험 다 들 수 있고 불안하면 일단 보증보험 들어놓으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세가는 다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임대인이 세금 체납하고 네. 막 이런 게 이제 이슈화 되거든요. 그래도 안전해요. 대부분 안전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다 뉴스에 나왔던 사례나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이 다 신축 빌라예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축 빌라도 사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구축 빌라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구축 빌라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구축 빌라도 뭐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아주 막 보증금을 떼이고 막 이럴 상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임차인들은 임대인 입장을 또 몰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전세 준 이유는 투자거든요. 돈을 손해보기 위한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와 집값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보증금 못 주고 이러면 경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날리게 된단 말이죠. 날리게 되는 임대인이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든 마련해서 줘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뭐냐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 있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거예요. 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고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거는 임대인이 집을 지켜야 될 효용이 없죠. 자기 입장에서 이거를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던질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체납하고, 그래서 이제 강매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물건만 주의하면 돼요. 요즘에 저희한테도 이런 것 때문에 네. 막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소장님께 질문 드렸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네. 전세가율이 낮은 거, 즉 예를 들면 뭐 매매가 7억에 전세 뭐 3억 5천 네. 뭐 요런 거는 네. 만약에 이 집이 최악의 경우에 이분이 뭐 세금 체납하고 해갖고 뭐 공매로 넘어간다 네. 라고 하더라도 낙찰이 뭐 6억대 5억대 되더라도 나는 일단 돌려받을 재원이 그렇죠.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괜찮다. 예. 근데 신축 빌라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억이었는데 전세를 막 2억 2천을 맞춰놓고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분양 받은 다음에 그 단기 차익 노리면서 팔려고 하시는 예. 분들 뭐 요런 분들 때문에 요런 게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깡통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요렇게 좀 정리를 그래서 하면 이제 대부분이 이 그 신축 빌라나 이제 요즘은 좀 오피스텔까지 좀 확대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팔리니까 잘 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을.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걸 선호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래서 무피 투자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거죠. 그렇죠. 무피 투자 조건을 만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바보냐? 이때가 바보가 됩니다. 그렇네. 이때 임차인들이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들, 네. 그리고 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새 집이잖아요. 네. 새 집이니까 구축 빌라랑 새 빌라랑 비교해 보면 눈이 새 빌라 쪽으로 쫙 훨씬 가거든요. 낫거든. 네. 그래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뭐가 되냐? 여기서 건축주가 대부분 뭘 하냐면 지원을 줘요. 맞아. 당근을 딱 줍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바보처럼 그냥 쑥 들어가게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게 뭐냐면 임대료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료를 높여서 예를 들면 매매가 2억인데 전세가 2억 2천에 맞추고 이 차액이나 이런 거를 대출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출 이자 3년 동안 내가 해줄게. 아, 맞아. 이렇게 해주면 자기 돈은 지금 뭐 1억 8천이나 1억 9천 정도만 들어가니까 이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참. 대출 이자는 공짜로 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꼬드기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 나뉘고 전세가 올라가면 3년 뒤에 임차인 이 가격에 들어오면 너는 안전하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 걸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업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렇죠. 업계약서를 써가지고 2억짜리에 파는데 업계약서로 2억 2천 아니면 2억 3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을 속이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단 누군가가 뭘 지원해준다.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뒤돌아서야 돼요. 신축 빌라는 그냥 빼박이니까. 신축 빌라.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위가 오피스텔에도 지금 적용. 조금씩 나오죠. 오피스텔도 이제 안 팔리니까 오피스텔을 팔기 위해서 임대부터 맞추고 임대 맞출 때 임대료를 높게 맞추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분양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다 전세가율이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비쌀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2년 뒤에 다른 임차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최고의 좋은 상태가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눌러 앉아서 사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최고의 좋은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더 나빠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뭐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공매에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여러분의 이제 이 보증금은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질 수가 없이 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주의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매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진다 해도 그리고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보증보험 회사한테 돈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 회사가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해가지고 임대인한테 이제 다시 돌려받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임대차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네. 사실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나도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의미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아지면 너그러워지거든요. 본인 자신한테. 그러면은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정말 작용이 잘 되거든요. 공부를 자꾸 하루 이틀 미루죠. 미루면 이게 관성이 돼서 그냥 계속 내일 하면서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뭐 어느 순간에 1년 지나가 있고, 맞아. 2년 지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때 돼서 공부하려고 하면, 뭐 이게 잡히나, 지금 시장은 더 침체되어 있고, 뭐 영원히 하락할 것 같은데 굳이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쓸모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관심을 놓고 공부를 탁 놓으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2030년 되면 못 사요. 또 못 사. 또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금 하락기 때 마음을 추스려서 다독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똑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어야 자기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남들이 말릴 때 남들 다 하락한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 기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쉽게 생각해요. 뭐 40% 떨어져 있으면 싸다. 지금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주변 가격에서 40% 떨어진 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다른 거 다 40%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싸다라는 느낌을 절대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은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하실 때? 저 그거 궁금했어요. 소장님 어떻게 공부하셨지? 저는 머릿속에서 사실 몸은 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진짜 잠을 잘 때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왜? 그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 그냥 받아들이죠. 예, 저는 진짜 그래? 예, 딱 이거부터 던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검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금리 그래프를 찾는 거죠. 금리 그래프 찾고, 그 다음에 가격 그래프 찾고,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아, 맞아요. 일관성이 없으면, 아니, 이건, 예, 일관성이 없는 거는 주요 요인이 아니네. 법칙이 아닌 거죠. 예, 법칙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요인은 일단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건 저는 그때 분양 현장에 있었다는 게 저는 이게 제가 만약에 분양 현장에 안 있었으면 지금 제 이 수준이 절대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양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상담을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시장이라는 게 그냥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더 많이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예,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미친 듯이 쫓아가서 사다가 어떤 때는 어쩔 때는 정말 사라고 정말 진짜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예, 어떨 때는 저랑 내기하자고도 했거든요. 너 올라갈 게 확실하다. 그러면 너 나 각서 쓸 수 있냐? 너 만약에 손해 보면 네가 얼마 보상해 줄게.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이득 보면 나랑 나눠줄 거냐고.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나만 손해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너도 같이 조건을 걸어야지. 그럼 제가 이거 써줄 테니까. 그럼 우리 올라가면 이 올라간 만큼의 이익을 반반 나눕시다. 네.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요? 안 한대요? 안 해요. 100% 안 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네.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면 이미 그건 좀 아닌데. 진짜 제가 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진짜 100이면 100 다 안 써요. 아, 자기가 걸었으면 것만큼 해야지. 네, 진짜 안 씁니다. 그 순간 뭐가 딱 느껴지냐면 진짜인가? 그럼 내가 버는 거를 이제 제가 안 걸 때는 손해 보는 걸 상상하거든요. 네. 손해 보는 걸 상상하는데 제가 이걸 딱 써준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씁시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버는 걸 상상을 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벌게 되면 얘를 나눠주고 나 이건 절대 못하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무실 가죠. 제가 이 질문 왜 드렸었냐면은 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도대체 부동산에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책 많이 봤고요. 네. 지표도 보고 했거든요. 네. 근데 막 뿌옇게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언제부터 조금 느낌이 왔었냐면은 부동산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예. 네, 현장 갈 때부터. 그쵸, 예. 근데 소장님도 분양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죠. 네, 다녀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요즘 젊은이들은 임장 데이트도 한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임장이 될까? 마음이 같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네. 이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마음이 같으면 네. 이런 분들은 결혼하면 좋아요. 그렇네요. 네. 네, 나중에 잘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혼하고 주말마다 임장 데이트 가고 저는 이제 좀 뭔가 할 때 가족하고 좀 떨어져서 뭐 하는 거를 조금은 좀 비추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돌이키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렵잖아. 한번 깨지면.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하고 뭔가 해라. 그래서 준비 안 됐을 때부터 가족하고 치열하게 싸우라.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같이 좀 조율하는 과정. 공유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이게 한번 의사결정할 때 일단 둘이 같이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되게 푸념을 했었는데 시장이 갑자기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꺾이고 그래 내가 기다리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렇죠. 네네. 현재는 무주택자지만 잠재적으로는 주택 매수 의향이 있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게 샀나? 라고 생각하시는 최근에 이제 매수 대열에 동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무주택자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작년하고 지금하고 완전 상황이 달라진 게 작년에는 무주택자 분들한테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진짜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무주택자 분들은 어차피 이제 기다리셨으니까 충분히 계속 잘 참으시면 되고 이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여러분은 진짜 예전에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돼요. 그러면 또 기회를 또 날리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깨달으셨으니까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제 실거주 겸 1주택자들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제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정해야 돼요. 매도냐 버티느냐.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시장 흐름에 대한 조언은 미리 드렸고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다라면 이제 정해야 되는 거고 버티겠다. 그러면 진짜 허리띠 졸라 매야죠, 이제. 그리고 상황을 알고 버티는 것과 모르고 버티는 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버틸 때 힘들다. 힘들다는 거 인지하고 진짜 허리띠 졸라 매고 부부가 합심해서 우리 서로 감정 긁지 말자. 서로 자극하는 말 하지 말자. 항상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너 때문에 이 집 샀어. 이 얘기 나오면 안 돼요. 너 때문에 이런 거 했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저 너무 공감된 게 상승장 때도 그런 안 좋은 일들도 많았어요. 네네. 상승장 때는 너 때문에 안 샀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본인은 합리화시키고 항상 이거를 탓을 남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때 판단을 서로 같이 잘못했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잘 이겨내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해서 하시면 되고 매도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급매로 던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볼 때 한 번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매도의 기회. 예. 아하.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상승장 때도 그랬고. 상승장 때도 중간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됐거든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도 약간씩 반등을 주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때 오히려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때 이제 반등이구나. 그러면 이때 이제 매도의 기회가 매도의 기회가 왔으니까 이때 손실을 좀 덜 보면서 매도하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때 이제 더 들고 가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매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좋습니다. 소장님 신간 나오신다고? 예. 네. 지금 이제 거의 원고가 마감이 이제 다 됐고, 네. 지금 예정은 10월 중순쯤을 목표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책에도 소장님 첫 책을 제가 추천 도서로 넣을 정도로 저 소장님이 좋은 내용으로 책을 써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책도 새로 나오면 한 번 더 모셔도 될까요? 제가 부탁을 드려야죠, 네. 사실은. 감사합니다. 네.